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PC 운영체제 5번째 챕터 정보사회와 보안입니다. 정보사회가 되면서 보안에 대한 강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과목에서 용어가 좀 어려운 챕터인데요. 정보보안과 암호화, 그 다음에 다양한 해킹 수법들에 대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알아두고요. 암호화 알고리즘인 RSA와 DES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정보사회와 윤리입니다. 정보사회라고 한다면요,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생성해주고 가공해주고 유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정보사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아주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져서요. 어디서든지 근무할 수도 있고 사이버 강의를 듣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성이 실현이 되어서 정보 교류에 활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홈쇼핑이라든지 홈뱅킹 이런 각종 문화시설을 위한 예약이 편리해지고요. 사이버 공간상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능들이 나오는 반면에 이제 나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역기능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생활이 침해가 됩니다.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축적이 되고 유통이 되고 교환이 돼서요. 사생활 침해가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건전한 어떤 정보의 유통이 될 수가 있고요. 폭력물이라든지 음란물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컴퓨터 범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지능적인 통신 판매 사기 이런 거, 그다음에 시스템 작동 방해 이런 신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보의 공해 현상,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정보로 인해서 가상 공간에 의존하는 이런 현실 도피와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이용의 격차입니다. 이제 정보 이용이 격차로 인해서 문화의 어떤 지체적인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종속, 인간 소외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런 나쁜 그런 기능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 윤리입니다. 자, 인터넷 관련 어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우선시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올바른 인터넷 사용하고 윤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갖춰야 할 예절 이런 것도 있어요. 전자우편 할 때는요, 용건만 간단히 쓰고 스팸 메일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상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막 전달해서 뭐 광고성 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치 않는 그런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그런 메일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팸 메일이 됩니다. 뭐 행운의 편지도 있을 수 있고요. 메일 폭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과 그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은 누구나 이제 자기의 생각을 올릴 수는 있는데 이것이 올리기 전에 게시판의 내용을 읽어보고 중복된 내용이 없는지 그런 거 먼저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게시판의 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주제에 맞게끔 그 그룹에 해당하는 그룹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올리기 전에 바이러스 꼭 검사해주고 음란물이라든지 어떤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페이지 설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웹브라우저 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웹페이지라고 하는데, 어떤 해상도가 아주 높은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운로드, 업로드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올려주고요. 저작권 문제도 요즘은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저작권 반드시 기재해서 올리는 이런 등등의 인터넷 사용 예절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정보사회 관련한 법규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 보호법. 자, 프로그램의 저작물은요, 저작자가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서 프로그램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저작권은요, 프로그램이 창작이 되면 발생이 되고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표가 된 다음 연도부터 70년간 존속이 됩니다. 이거 창작이 되면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70년간 그 저작권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그 저작자의 권리,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은요, 통신을 하거나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대상을 한정을 해주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가져서 통신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주고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저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강화가 되어서요. 저작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서 그 창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창작한 사람은 다 저작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이걸 저작 인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도 있지만 연기라든지 무용, 연주, 그것을 연주하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본인, 이런 저작 인접권자가 갖는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을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제 저작권이 있습니다. 출판권도 있고요. 저작물에 대해서 배타적 발행 권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저작 재산권, 이런 것들이 다 저작권의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발생 요건은요, 창작과 동시에 발생이 되고요. 별도의 어떤 특별한 그 절차 없이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작권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명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 외로 불리어주는 어떤 별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저작자가 실명으로 이제 그런 어떤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공표한 다음에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작자가 사망을 했다, 그래도 70년간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저작물이라든지 영상 저작물, 이것도 공표하고 연월일을 등록을 해주면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 시 기준으로 해서 70년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고요. 70년간 보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